대통령 기록물로서 저장했던 그 많은 양 중에 1%를 주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봉화마을에 가져가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 유출이라고 막 했던 그거 지금 돌려줬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남으로 와서 돌려줬나 그러는데 28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입했던 하드디스크 중에서 208개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하드디스크 속에 도대체 무슨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 하드디스크는 지금 누구 손에 가 있는 것인지 참여정부 인사들 말로는 그것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파기할 때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의결로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법을 명백히 어겨가면서 그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다음에 그 처리 절차도 법을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없이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했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지나갑시다. 주권자 알기를 도대체 뭘로 알고 지금 차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거는 정치인들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합의했으니까 국민들은 따라와라. 이거는 아니죠. 말씀은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진위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책임질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끼리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정상적인 해결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역사를 관통하는 대결은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이었습니다. 20세기 전반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이었고 후반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21세기의 기형제가 남아있는 체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말아야죠. 현실을 부정하지 맙시다. 아니 잠깐요. 제가 토론을 하면서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고요. 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철학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한테 제가 강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죠. 본인의 또 철학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제 주장이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많은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영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은 차 변호사님이 잘못 알아가지고 거짓말로 들리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너무나 토론이 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민주당이라는 야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끌고 가서 검찰과 법리 논쟁을 해라. 맞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때 본인이 이제 성명서를 낸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나를 소환하라. 그러니까 뭐 대통령까지 나온 사람이 고작 한다는 것이 검찰하고 싸우고 있느냐. 국민들하고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검찰과 법리 투쟁을 하겠다라고 보고 이런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자기랑 무엇을 규명하자고 그러냐면 봉화마을에 이지원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국정원에 있는 것. 소위 검찰에도 말한 최종본. 요것은 다 똑같이 있는데, 다 확인했는데, 왜 팜수에는 그것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규명하자. 그러면 검찰이나 많은 사람들은, 특히 검찰도 아직 예단 않고 있지만은, 아마 앞에 계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걸 삭제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100% 참여정부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추측컨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굳이 아주 법리적인 이야기거든요. 바로 검찰이 이걸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 대통령 기록 관리법에 의하면은 이 퇴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만들었던 생산된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봉화마을에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서 수사를 하면서 이것을 봉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9년이에요. 이것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웃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 뒤로 이제 그걸 관리하는 관장이 또 바뀝니다. 임기도 채우지 않고 즉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로 바뀐 거예요. 여기는 또 이제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의혹이 눈초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현재는 뭐 피의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참고인 정도 조사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도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삭제했던 것이 복구했던 흔적이 있다는 것도 바로 그 전자 시스템의 하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봉인을 했는데 2000년, 2010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누군가 그것을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접속을 참여정부 인사는 이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검찰에서 문재인 의원 측과 계속 법리적인 논쟁과 할 수 있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네.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제 탈출구 전략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크게 봐야죠. 국민들하고 같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대화록을 보니까 야, 이거 끔찍해서 NLL 북방 한계선이 사라져가지고 우리 국방 수도권이 위험해지겠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치권이 한 번 더 확인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도 깝깝합니다. 많은 혐의점은 있지만은 아마도 어떤 그 검찰로서 규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 또 정치 검찰은 오해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확약해주면 이 문제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서로 논의할 건 논의한다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예. 차 변호사님께서 제가 하나의 오류는 저쪽에서 다른 주장을 한 거지 대부분 또 틀린 주장은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직 대통령은 자기가 재직한 기간 동안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로부터 임의로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소를 따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열람 장소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그 겁니다. 조문 밑에 봐봐요. 2010년에 개정됐어요. 그 법을 이 법이 2007년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법입니다. 그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 노무현 정부 2010년 4월 달에 공공기록물 관리라는 법률이 있는데 2010년 4월 달에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에 관한 규정하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고 좀 더 규정을 자세하게 하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유출 같은 걸 못하게 더 자세하게 만들고 형벌도 일반 공공기록 그게 일반 공공기록물 법률한 사람이 어찌 그걸 반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반출은 범죄 행위죠. 지금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가져 나가는 그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하에 행자부 장관이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를 반출해 가시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죄를 일부 드려서 한 걸로 지금 일부 매체는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행자부 장관이 자기가 그거를 대통령이 그거를 하려고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를 그런데 그 내용이 발언을 지금 하셨어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통령 그 처벌 기록물- 규정이 해당된다고 봅니까? 처벌 규정이 규정이죠. 해당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그 또 이제 부분은 법률이 될것 보면 같으니까 알겠죠. 예. 잠깐만요. 이 부분이 일단 이렇게 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대화록에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된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추구에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더 이상 따지지 말자는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그 부분은 뭐 명명백백하게 따져가지고 가야 된다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록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질 사람이 지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대화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거 다른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예. 지금 NLL 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법률적 책임을 질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고인이 있는 것도 되셨으니까 아니고. 뭐 법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겠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서로 뭐 유불리를 취하면 되겠죠. 그 이외에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문재인 의원하고 민주당이 좀 져야 될 겁니다. 뭐 발언의 취지라든가. 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언제까지 실체 공방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7월 말에 황우여 대표하고 이제 김한길 대표가 만나서 합의했다 깨진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 이상 NLL 포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거는 좋지 않다. 이제 좀 중단하자. 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이런 얘기하고 이런 합의가 있다가 이제 백지화가 됐어요. 여당 안에서 좀 강경파들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NLL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다행히 또 그 황우여 대표도 그런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찰 수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수사를 해서 법적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책임질 사람은 나중에 지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 기자님 말씀대로 NLL 포기했냐 아니냐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뭐 문제 삼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건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기록물이 지금 뭐 일부 파기됐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돼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의원께서 차라리 그냥 올 초에 이게 제가 대통령 기록물을 다 이관시켜야 될 책임자인데 내가 일부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뭐 정치로 좀 책임을 지겠다든지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올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6월 달에 국정원에 원본이 있으니 그걸 공개해보자. 그러면은 뭐 전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사태를 더 악화시킨 다음에 이제 와서 전혀 그게 또 주장을 하시기를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 그래서 마치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태가 좀 더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착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그거 보셨습니까? 저 말씀 맞아드릴게요. 오히려 문재인 의원의 잘못은 이걸 꼭 어떤 그 결백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하자라고 애초에 이제 요구했던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다소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체 공방을 너무 심하게 벌이지 않는 것이 10년 정도 집권했던 세력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 좀 취해야 될 온당한 태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의 잘못이 있고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도 문재인 의원이 뭐 거짓말 그때 그걸 다 알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법조인에서 문재인 의원의 어떤 인품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시고 온유한 분이시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최근에 보도된 그 내용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지원의 64개 항목에 대한 삭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데 그 관련 어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쭉 진행된 과정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공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서실장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결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셨든 또는 정결 규정에 의해서 밑에 부하 직원이 그 비서실장 직인을 찍었든 어쨌든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폐기 기능을 넣기 위한 이 컴퓨터 개선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다 넘겼다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원 가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게 다 있다고 하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 수사하면 밝혀질 것인데 왜 그렇게 주장을 했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뭐 국정원 검찰이 그걸 다 까가지고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하면 다 뻔히 다 나올 건데 그거를 먼저 주장해서 다 열어보자고 말씀을 하셨던 이상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며칠 전에 그 사례를 보니 폐기 기능이 없다고 하는 거기에 이지원의 개선 작업에 그걸 다 결재를 하신 도장이 나오니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주 짤막하게 반론 하나만 하고 할게요. 전혀 끼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차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최근에 이제 검찰 발로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건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검찰에서 10월 2일 날 발표할 때도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얘기죠, 그건. 김기현 의원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된 서류에 비서실장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가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 같은 건 좀 기다리면 나오겠죠. 10월 말이든 11월 초든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있어서 본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출구, 해법, 이 국력을 쇠약해 하는 이 정쟁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없을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토론의 마지막
그 문 열고 나가는 문이 되겠죠. 그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 문을 열기 전에 몇 가지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에서 그 포기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놓쳐서 안 될 게 그 중간 거실 같은 거라고 할까요? 중간 마당이라고 할까? 문재인 의원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 보인 그 모습이라는 건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아까 성환영 기자는 그분의 어떤 선의를 인정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선의를 압니다. 선한 분이니까요. 다만 혹시나 그분에게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분의 혹은 도덕적인 책임만을 계속 말씀하시는 듯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보는 문재인 의원의 한 면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면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실을 지금 확보하면서 물론 왜곡된 우려도 우리가 늘 감시는 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저는 진상이 규명돼야 될 몫이라고 봐서 문재인 의원에게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예단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책임 져야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정법의 문제이자 과연 NLL 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걸 만약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면 그건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기록원으로 이 지원이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청와대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 미이관의 책임이 누구냐? 누가 그거를 이관하지 않겠는가? 이 진상이 뭔가 이 부분을 밝히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의원입니다. 그분은 사법 처리에 혹은 사법 심사에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나 이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문제에서도 면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 제 누가 생각입니다. 면탈을 아니 시켰습니까? 아까 기록물 관리에서 정치적 책임과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 말씀하신 것 같아요. NLL 포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아, 예. 네, 기록물 관리에 일단, 대해서 예. 문재인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으면 져야 되는 겁니다. 라고 당연히. 말씀하셨고요. 관리 책임 질 게 있으면 관리 책임 져야 라고 되는 말씀하셨고요. 겁니다. 문제는 지금 확정 안 된 걸 가지고 예단할 수는 책임져라 없다. 이렇게 예단하는 예. 건 안 된다. 그 저도 말씀이죠. 그렇죠. 논점을 보는 거니까. 지금 저는 문재인 변혁께서는 의원이 그동안 1년 동안 왜 이렇게 이 나라를 힘들고 피곤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몹시 안타깝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전혁께서 두 안 가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말씀하셨어요. 같은데.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것이 문제를 만일에 풀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NLL에서의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하나 말씀하셨고 예. 선결 과제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기록물을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문제는 책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혹시 또 하나의 선결 과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답니까? 예, 두 그 두 가지가 가지가 두 선결이 가지- 된다면 일단 그다음에 제가 풀 수가 해법을 있다. 말씀드릴 수 제가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요. 만일에 지난 2월 달에 그 정문원 의원이 이 문제를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됐는데 이 열려진 판도라 상자를 닫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그것이 종료가 됐고요. 만일에 국정원이 그걸 또 공개를 했죠. 이게 판도라상을 또 열었습니다. 아, 네. 국정원의 과정을, 남재준 원장이 그것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닫을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이 말이죠. 폭로의 단계, 공개의 단계, 실종의 단계, 그다음에 수사의 단계로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현명한 나라 같았으면, 현명한 정치인들 같았으면, 현명한 정부 같았으면 1단계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또 2단계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공개할 때 막았고. 그런데 예. 실종 부분부터는 문재인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전에도 쭉 그 요구를 했었는데 자, 국정원이 공개를 했는데 이거 못 믿겠다 한 게 문재인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정원 국가기록 원본을 보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들 서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론을 이끌었죠. 김한길 대표가 문재인 의원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회 결의로 하자는 거를 민주당이 제안했습니다. 자, 좀 새누리당은 거기 합의에 응했을 뿐입니다. 예. 이래서 자, 국가기록원 그 사실관계는 제가 좀 다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 사실관계 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니까. 국가기록원에 잠깐만요. 그래서 예. 그 공개 열람이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속된 말로 허당이었습니다. 이 허당의 책임, 이 실종의 책임, 이 책임으로부터 왜 예. 세 번째 단계까지 간 거는 문재인 의원의 알겠습니다. 책임이죠. 자. 네 번째 단계로 간 거는 당연히 이것이 연결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간 거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 네 국면에서 최소한 전과 결의 국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요? 자, 자. 나라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아까 성 기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자, 자기 결벽증, 예. 자기 집착증, 개인과 자기 집단의 그 결벽성만 강조하려고 했을 뿐이지 예. 나라 전체의 안정과 균형성에 대해서는 자, 박 교수 별로 말씀하시죠. 도외시했던 아주 예. 매우 안타까운 그래요. 판단이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정 기자님 말씀이 많이 맞습니다.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틀린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먼저 맞는 것도 말씀드리면 틀린 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뭐냐면 맞는 거는 반복할 필요가 없을 문재인 것 같아요. 의원은 왜 지금 현재 이 논의의 한 가운데 있냐면요. 어쨌든 작년에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NLL 그 파문 일어난 날 방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할 때 당시 준비위원장이었고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좋은 것도 그 사람이 가져가겠지만 나쁘고 불법적인 것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사실적으로 쭉 전 기자님께 잘 나열을 해줘서 많은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받아들여야 될 천형이라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본인도 한 자연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제 문재인 그 의원의 여러 가지 패착, 실착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단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끝낼 수도 있는 것을 본인이 더 확대시켜 버렸다. 예.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문재인 의원도 잘못되어 있고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에도 상당히 큰 상처를 줬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민주당이 지도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분명히 당대표는 따로 있는데 당대표의 의사는 정쟁을 중단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권 초기에 야당으로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대선의 상처 또 그대로 가고 지도부만 바뀌면 누가 민주당을 또 밀어주겠습니까? 그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과거의 일로 계속 끌고 예.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재인 의원도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지도부의 지도력도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서 전 기자님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 맞고 문재인 의원은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예,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간과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해법이 안 나옵니다. 즉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새누리당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 말씀하십시오. 전 민주당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잘못했다고 해서 민주당만 잘못했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말씀해 그러나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문제는 뭐냐면 예. 작년에 9월 말인가 이제 이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돼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카드를 분명히 던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후보에 대한 흠집을 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 집어든 게 이제 NLL인 거였습니다. 예. 일종의 그것은 대선용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카드라고 봐요. 예. 그러나 그것이 대선 과정에 상당히 증폭이 됐고 이번에 검찰에서 정말로 수사를 한다면 현재 국정원 그다음에 그 발췌본을 돌려본 사람들 대선 기간 동안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유출이 될까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인쇄가 됐는 것도 충분히 규명을 하면서 문재인 의원을 압박해서 저는 간다고 봐요. 근데 새누리당의 책임은 뭐냐면 선거가 끝나서 모든 걸 종식하자 그랬고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검찰에서 모든 걸 무혐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덮고 지나가자라고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다시 또 그것을 증폭시킨 것은 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은 새누리당의 지금 그 정부의 성격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저는 NLL 문제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그 대화록을 공개하는 과정을 보면요. 남재준 원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것은 꼭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 문제가 정치권이 또 이 남남 갈등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새누리당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예. 하나의 큰 책임이 있다. 이것이 예. 법적 책임도 저는 은밀하게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거 예. 정책 책임만 자, 묻는다면 그럼 제가 마무리 짓는다면은 정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종식을 시키는 열쇠는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질문은 어떻게 그러면 새누리당의 그 책임 문제를 선결 과제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이야기 사과를 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저는 풀까요?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일단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민주당이 들으면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그 친노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치 세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 주라 이겁니다.
정책 파트너로서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예. 정말 순수하게 NLL 정말 포기 우리 안 하죠? 합의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정 기자님 이야기 뭐냐면 대화록을 자세히 봐야 된다. 보면은 정말 NLL을 포기하겠다는 그 뭔가 DNA가 지금도 남아있다. 민주당에 이런 주장같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거나 헌정 질서 없이 예. 부정하거나 그런 새로만 생각하지 않고 대화의 파트너로 자. 이야기를 하라. 이 문제가 하나. 잠깐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방청석에 의사 발언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았다 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작가 겸 주부 방자경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먼저 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NLL이나 영토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영토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김정일을 만나러 간 겁니다. 김정일은 우리에게 아웅산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네. 국민들은 모두 알아듣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거를요. 그런데 야당은 그걸 덮으려 갑니다. 문재인 대표 역시도요. 그렇다면 그 삭제를 했다는 건 원본을 삭제했다는 건 원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국민이 알았을 때 문제가 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될 문제 제기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원본을 예. 삭제한 것이고 수정본을 남긴 겁니다. 수정본에 그럼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여력 삭제는 분명히 그거를 최종 결제자가 지금 나오기는 문재인 후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이라는 분은, 문재인 씨는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또한 그 삭제본이라는 원본은 정상 간의 대화록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김정일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개인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개인 것도 아닙니다. 네. 남겨야 합니다. 남겨서 국민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원본을 네. 없앴다는 건 분명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은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진위가 당연합니다. 가려져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올라온 대학생 이휘연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앞에 분에서도 말씀하셨고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원본 삭제 지시 논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 대화록이라는 게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정리해서 남겨놓은 기록문을 말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기록문이라는 게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작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록의 성격상 그 현장에 작성되기 때문에 말의 토시라든지 혹은 내용 전개상 그 이해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수 포함될 게 당연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 날 것 그대로의 초안을 정리해서 후대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그 완성된 형태의 정리된 본을 남긴 과정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요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원본,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본과 이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한 수정본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날 것 그대로의 예, 초안과 이제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후에 밝혀지겠죠.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초안과 완성된 형태 완성본이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토론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 기록물이 그러니까 그 대화록이 그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 이관되고 안 됐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예. 왜 원본 삭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불필요한 일이고 예. 소모적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아무튼 지금의 상황을 풀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계속 또 도는 부분이 선결 과제가 이제 무엇이냐, 또 그 선결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교수님 아까 시주셨던 말씀. 예, 우선 그 모든 어떤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사안을 가능한 한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초안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 거는 문서 작성의 경위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민주당에서 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지금 작성됐다가 지금 파기된 후에 복구된 거 그 문서가 언제쯤 작성이 됐느냐? 아마
그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중하순경 작성된 걸로 보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파기된 시기는 2013년 1월경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2008년 1월. 2008년 1월경에 노무현 정부가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파기됐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기록상 나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서를 작성할 때 초고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지원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예. 문서로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자, 일반 공무원들이 기한 문서 쓰는 게 잠깐 아니에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좀 해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양쪽의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좀 이제 해법을 좀 모색해 보자고요. 첫 번째 그 대통령의 포기 발언 의사의 존부 여부가 이렇게 또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출구를 모색하는 게 좋겠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그 문재인 의원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분에 대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와 맞물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은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물도 결국 마찬가지 얘기겠죠. 예, 토론 부탁드릴까요? 해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 사회자께서 그 대화록 103쪽에 나와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성 발언.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어떻게 아무튼 선결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법이 그것까지 좋겠는가. 포함을 해서 뭐 선결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저는 선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 해법이 전혀 없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로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정말 이것만은 좀 철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뭔지.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점은 뭔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각각 하나씩만 좀 양보하는 겁니다. A쪽이 B쪽에 대해서 B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다 참겠는데 요거 하나만은 좀 빼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B는 A한테 얘기합니다. A의 주장 중에서 뭐 그런 대로 저 보는데 맨 마지막 이거 하나만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요거 하나만은 포기해 주시죠. 그래서 양쪽이 각각 포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합의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합의가 되겠지만 국민도 합의가 될까요?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합의가 아니라 정치권의 의무는요. 예. 국민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제시해서 그 받아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던져놓는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새누리당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쪽에서 보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새누리당과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저는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화록에서 우리가 그 인정할 만한 게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무조건 포기한 게 아닙니다. 김정일이 해주를 포기하겠다니까. 예. 해주공단을 주겠다니까. 또 그에 따라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서 남북 간에 정말 완벽한 긴장 완화를 한번 해보겠다니까. 물론 저는 현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었다고 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할 수 없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남북 간의 깊은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해주공단을 받는다니까. 그 물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른바 보수 측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영토를 포기할 목적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NLL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그 이른바 이 보수 쪽에서도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예. 반대로 지금 이른바 민주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민주당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이른바 문재인 의원의 그 친노 세력들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네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네 명은요 우리가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이 NLL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의 어떤 오해 가능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저는 뭐 명백하게 포기했다고 좀 보지만 만일 그게 아니더라도 포기했을 여지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속에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포기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친노와 문재인 예. 의원 파와
또 민주당이 말이죠. 당론으로. 그렇다면 서로 굉장히 흔쾌하지는 않겠지만 양 당사자가 한쪽은 포기한 발언 같긴 하나 그래도 의도적으로 영토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고 하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느낌은 들지만 아닐 경우에 적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근데, 있다고 하네. 예. 이래서 양쪽이 행복하진 않지만 탐탁치 않은 타협점을 상태나 찾아보자.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거 어떻습니까, 저 사회자님? 뭐 컴프로마이즈겠죠. 릴락탄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요.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목적을 위해서 컴프로마이즈, 예. 합의를 하는 거. 예. 이 정도의 정치적 합의가 그렇겠네요. 아니 서로 예. 의견 교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예. 하나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그건 이제 해야 될 다시 문제는 이제 아니 예.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요. 예. 이 법적인 진상 규명의 문제에서는 미의관 문제이죠. 예. 이거를 분명히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청석에서 얘기했던 원본, 예. 초본이라고 합니까? 초본 삭제된 분을 다시 복구하는 거 이거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분이 또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 아주 의원에 어려운 관한 부분 잠시 문제인데 넘어가도록 그건 좀 하겠고요. 이따 얘기하면 예. 되겠습니다. 그 해법이 정 기자님 해법도 이름 참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서로 입장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생산적이라고 보는데요. 좀 낭만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은 인정하라 하지만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분리 방식을 한 3가지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NLL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록을 놔두고도 서로 똑같은 문장을 읽고도요. 서로 다른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거기 이런 게 나와요.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북한도 나를 좀 도와달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에서 이렇게 말할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놔두고 일일이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어쩌면 정치권에서 좀 정치적으로 큰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당내 사정을 여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NLL 대화로 그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그 내용에 대한 NLL에 대한 여야 간의 최소한의 합의는 민주당 대 새누리당이라는 그 공당의 대표들이 지도부에서 추진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뭐가 또 하나 분리가 돼야 되냐면 민주당과 문재인 그 의원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 자충수를 둔 원인 중에 하나가 두 팀이 2인 삼각게임이었어요. 다리 하나를 묶어놓고 서에서 민주당하고 문재인 의원 그 큰 세력이 같이 끌고 가다 보니까 항시 걸음도 늦고 문재인 문제가 걸리면 민주당도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항시 표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2인 삼각을 끊어라. 그 어느 선에서 끊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예. 그 이관 그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이런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민주당은 완전히 손 떼고 그분은 문재인 의원과 검찰의 문제로 저는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그 정치권으로부터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태도도 상당히 6월 달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차분한 태도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요즘 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민주당에서도 당 소속에 따라서 입장이 갈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된다. 아예 해버리자.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대화로 공개한 그 공공기록물이라 해가지고 국정원 원장 재량으로 해가지고 그냥 국회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공개를 해버렸죠. 그런데 음원 파일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국정원에 있지만 이게 공공기록물인지는 좀 여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지인일보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NLL 파일 문제 가지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 내지는 합의 내지는 아까 예. 전 기자님이 말한 데 수준까지 서로 이야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과 검찰 관계는 지금 검찰 수사적인 문제를 결과 지켜보자는 당사자 것이고요.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예. 결과를 언제까지 가든지 예. 그건 1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으로서 분리가 돼가지고 예. 법을 정확히 적용해야지 좀 뭐 이연령 비연령 비슷한 그런 부분도 간지가 검찰은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결과를 내놓겠다고 하니까요. 예. 인지학에서 그 말하는 것 중에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선입견이나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튕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안도 뭐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우리 흡족하진 않지만 우리 전영기 논설위원님 방안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이 될 것 같은데 내키지 않으나. 내키지 예. 않으나 진정이 정말 일렀던 타나 세상 살면 그런 일 많습니다. 뭐,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전혀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그 국정원 이 보관본의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삭제됐다가 회복한 사실상 그게 원본이죠. 그 원본 그것도 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자 그렇게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민주당과 또 문재인 의원과 그와 가까운 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9%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9%대로 10%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한국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당도 잘 돼야 되지만 그걸 견제하는 야당도 어느 정도 지지율도 나오고 건전하게 돼야 이렇게 경쟁이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의 지지율이 9%대로 추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부인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식이 된다면 결국은 검찰에서 이번에 복구했다는 100여 건의 그 삭제했다가 복구했다는 문서 거기 보면 아마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록도 나올 것이고 이재정 장관과 또 김장수 장관이 NLL 문제를 가지고 그 사전 회의에서 굉장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대화록이 지금 없는데 회의록이 없는데 그런 문서라든지 아마 나오면 좀 더 우리가 그 발언의 진위에 관해서는 접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퇴 해결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합의 또 대타협 이런 걸로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나가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양쪽이 다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방안에서 타협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다 진실까지 가보자. 검찰 수사도 타협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말한 정도면은 말하는 그 음성 파일이라든지 기초자료 다 깐다든지 100여 건 복구했다는 문서 예.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는 것까지는 안 가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같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져야죠. 당연히 뭐 하지만 문서 공개는 안 파기라든지 한다. 이런 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더 기초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안 갈 수 있다는 막았으면 거죠. 좋겠다. 예. 예, 예, 일단 좀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 물론 공개가 아니고 정보위 의원들한테 주는 거겠죠. 그럼 지난번 그 대화록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녹음 파일을 주자고요. 아니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죠. 정보위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정보위원들한테 줄 수 예. 있다 지금 그걸 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제 언론을 언론을 통해서 나오겠죠. 온 국민들이 다 그걸 듣게 되겠죠. 근데 그 대화의 당사자 둘은 이미 그 고인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두 정상의 그 대화 그 녹음을 온 국민이 듣고 아 이게 뭐 NLL 포기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복덕방마다 멱살잡이를 하고 이런 장면이 꼭 벌어져야 되겠는지 참 답답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서로 어떤 정치적인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를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전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그렇게 공개한 적이 있는지 뭐 외신에 의해서 좀 조롱도 당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보도자료까지 내서 해설까지 했어요. 이게 사실상 NLL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자료까지 냈는데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인 해법은 역시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남겨놓고 그 이외에는 정치적으로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법률보다 상위의 개념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정치에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당장 그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3주 동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연금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 민생 현안으로 여야가 넘어가면서 NLL에 대해서는 논쟁 중단하자. 네. 또 뭐 존중 서로 입장을 해주는 예. 정도의 절충은 가능할 것이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내부 말씀이 적어도 이제 그 NLL 그 포기 의사에 대한 진위 여부와
검찰의 수사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충 방향을 같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그 궁금증이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여야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정치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가 뭐 쉽게 이렇게 딱 싹둑 자르듯이 분리하기 힘들지만 가급적 분리시켜 놓자는 것이 뭐냐면 분리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NLL 문제를 어느 선까지 서로 합의와 타결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문제는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니까 그걸로 덜어내고 그러니까 진위 여부요. 그렇죠. 포기사의 진위 여부는 덮어놓고 덮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대통령 기록물 이 문제가 그 소를 제기하고 검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앞으로 국기를 흔드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당사자가 문재인 의원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예. 그것은 정말 법리 논쟁이라 봅니다. 비록 정치인이 대상이라고 해서 정치 재판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한 문재인 의원으로부터 서로 자유수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렇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김한길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야당의 정쟁 중단론도 바로 당내 사정을 그렇게 변화를 주겠다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중간 발표를 했어요. 저는 중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진 겁니다. 왜 중간 발표를 해요? 참고인 소환도 아직 덜 해놓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면 전부 다 끝난 겁니까? 법원에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2심에서 끝납니까? 2심, 3심을 가기 때문에 이것이 2년, 3년도 갈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네. 제가 이건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법률적 천형이 될 수도 있다. 즉 본인이 말한 운명일 수도 네.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증폭이 된다라고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구조만 우려했던 괜찮습니다. 것은 2, 3년 되는 그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정쟁과 국론 분열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그 검찰 그 수사가 이제 한 달쯤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소환을 한 7, 8명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는 문재인 의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수사 기초자료와 함께 이제 진상이 파악이 되고 진상을 제시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삭제 책임자 혹은 미관 책임자가 누군지를 검찰 입장에서 밝혀낼 것이고요. 밝혀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공소장을 만들어서 재판부에 넘길 겁니다. 네. 자, 이 일을 하게 될 때 저는 그 큰 걱정은 덜 하는 게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련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디지털 기록, 그 봉화 이지원에 그거 있으리라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뭐 아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봉화 이지원의 그런 그 황금과 같은 그런 숱한 그 대통령 기록물의 최종 본인의 원본 삭제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네. 그런 풍부한 디지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예. 그리고 맥락을 비교해 보면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자를 찾는 과정이 지금 지속된다고 봐서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진상규명과 누가 일단 그 중요한 책임을 지는지 1번, 2번, 3번 정도는 나올 거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예, 검찰 수사 다만 저는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검찰의 사실에 관한 그 제시에서는 이의견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검찰의 판단에 관한 겁니다. 판단에 어떤 게 들어갈 거냐 하면요. 음원 파일을 과연 공소장에 음원 파일을 증거 기록으로 붙일 것이냐 안 붙일 것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우려인 검찰이 거죠. 음원 예. 파일을 증거 기록으로 붙일 경우에는 왜 그걸 붙였느냐고 뭐 정치적인 의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안 때문에 붙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후폭풍의 원천이 폭발성의 그 뇌관이 그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자기 사실을 판단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바로 그 점에서 정치적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예. 정치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쟁의 당사자들, 특히 문재인 의원 쪽, 이 3자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확대된 갈등, 사실 인정에 대한 부정의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네. 검찰은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음원 파일 까야 되는데 당장 지금 나오는 것이 뭐가 원본이냐에 관한 시비인데요. 뭐 이쪽에서는 목차 정도만 지었다는 것이고 여긴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그 진위는 녹취 파일 제 말은 외에는 진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수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때는 일단 다 까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한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라고 할 여지를 주는 것은 예. 정치적 환경이 이게 서로가 말이 서로 다른 데로 다니는 것처럼 새누리당, 민주당, 문재인의 이른바 친노 세력
다 말이 서로 다른 길로 갈 때는 검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개해야 되겠죠. 세상에 재판관 앞에 그걸 딱 깔 수밖에요. 그래서 음원 기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보시면 예. 예. 만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흔쾌하진 않으나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국력의 쇠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소한의 인식의 일치. 아까 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영토를 부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든가 네. 목표가 아니면 최소한 그 발언 속에 영토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일치성으로 수렴이 되는 아니요. 흐름이 예. 있다면요. 검찰은 더 이상 그거를 예. 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예. 지금이 있는 최종본과 그리고 이 국정원의 그 기록본과 그리고 굳이 그걸 가지고서도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거를 합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검찰이라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 다른 것이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그걸 공개할 수밖에요. 예, 이번 사안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사실은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사실 있었고요. 뭐 원인은 이제 뭐 또 중요한 건 아닌 것 아니요, 같고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환경.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도 전 뭐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 또 그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서 지난번에 중간 발표를 할 때 보면 물론 약간 의도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수정이라든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부분 또 나중에 물증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지난 대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이게 사초를 폐기했다라든가 문재인 쪽에서 은폐를 냈다라든가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약간 증폭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여야 의원들이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부분은 검찰에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문제는 없을 폭발적으로 무슨 나라가 다시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그 음원 것이다. 파일이 만일에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좀 얘가 또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음원 파일 문제는 아까 녹취록 문제하고 조금 이 공개 절차가 좀 다른 게 녹취록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이 이제 비서실, 경호실, NSC,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거나 접수해서 보관하는 게 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 보관본은 국정원에서 생산을 하고 대통령 청와대에 접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기록물로 보는데 이론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 음원 파일은 이거는 이제 청와대 수행 비서가 가가지고 녹음을 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 자체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다. 지금은 이쪽에 와 있지만 네. 이게 이관이 안 됐지만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이관이 안 됐지만은 개념상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해서 아마 그래서 법리상 지금 이거를 바로 국정원이 공개할 수 있는 없냐는 문제가 있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의 일각이나 또는 어떤 지지자들이 계속 이 불법성이 없다 또는 대화록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계속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아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하자든지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이걸 하든지 아니 하여튼 법원의 어떤 영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예.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음성 파일이 예. 아니더라도 삭제됐다가 예. 복구됐다고 하는 100여 개의 문서 그 정도가 아마 증거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나올 있다고 것이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초보는 그러니까 파기됐다가 복구된 문서 그거는 딱 떨어지는 어떤 대통령 예. 기록물 파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기소되는 자. 이상 그거는 아마 증거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꼬여있는 정국이고요. 말씀하셨죠? 충분히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입장을 내용을 좀 정리해서 짧게 부탁드릴까요? 먼저 성 기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로 이제 얘기를 민주당 문재인 의원 당사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좀 더 근원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에 관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너무 정쟁화되는 부분은
예. 여야 간의 신뢰 부족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사실 뭐 북한에 대해서 신뢰 프로세스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하고도 좀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해서 예.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다 이렇게 좀 예.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야당도 대통령하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좀 거둘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예. 이런 대목에 대해서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좀 깊은 고민과 예.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 이제 해법 마지막 문을 닫아 열고 나가야 되니까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첫째는 문재인 의원이요. 이 사건의 시작과 종말과 한복판에 있는 문재인 의원 이제 그 좀 사과, 해명, 나름대로의 그 자숙 이런 거를 본인의 이름으로 온 국민 앞에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몸이 몹시 불편하고 성이 나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그 자기 입장의 그 해명과 사과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까지면 끝까지 까게 마련인데 이렇게 나오게 마련인데 맨 끝에 하나만은 좀 감춰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른바 원본이라고 합니까? 삭제된 것을 복원한 것까지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에서. 예. 다만 마지막 음원 파일, 이 음원 파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마지막까지 그걸 공개하지 않아도 예. 수사가 잘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라고 한 가지만 있고요.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음원 파일, 그러니까 지금 대화록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음원 파일을 공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음원 파일은 그 숨소리까지 들리고 이 인격의 어떤 그 강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의 감정이 모두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이게 글과 말은 다릅니다.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글을 볼 때는 생각을 하고 보지만요. 말을 들을 때는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이라는 게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인격과 숨소리와 호흡이 서로 교환되는 그 강렬한 이런 것들만은 이렇게 되면 예. 국면이 새롭게 바뀐다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공개가 안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은요, 지난 1년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가서 진짜 3년이고 5년이고 정쟁 속에 날이 새고 날이 지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쇠약한 나라의 모습으로 예. 그렇게 빠질 것이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말 그것만큼은 어떻게 하면은 막아보자는. 그런 예. 것 막기 위한 정말 바로 그것 때문에 괜히 뭐 착한 행동을 하자고 합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현실적인 검찰 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이뤄내라는 건데 그 합의에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의 주체. 아까 말씀 주셨던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 그다음에 전병헌 원내대표, 또 이쪽에 최경환 원내대표, 실력자들 아닙니까? 국회 지도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정보의 중심지인 서상기 정보위원장, 그다음에 양쪽의 간사들. 예. 7분이 합의의 주체가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제가 써왔습니다. 4가지를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야는 NLL에 관하여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예. 제2항,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영토 포기의 목적을 가진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예. 셋째,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이 영토 포기로 오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예. 제4항,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는 그 NLL은 우리 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사수선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결의한다. 예. 이 4가지 안건을 집어넣어서 실자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애국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 이 대한민국의 파국적인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그 파국의 요소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분명히 이렇게 양당에서 이 생각합니다. 방송 보고 있을 거고요. 네. 그 내용 그대로 적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예, 지금 정치권이 왜 이 정쟁을 중단해야 되냐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단하는 방식은 우리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 참 좋은 안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정리를 할 때는요, 여야 간에 공통 목표만 정하면 됩니다. 당장 해결 못해도
앞으로 NLL 문제만큼은 서로 간에 계속 정치권에서 합의 과정을 밟아가자. 왜 그러냐면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지만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치 현안 문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민생, 민주 이런 문제, 그다음 국정감사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이런 그 NLL 문제 때문에 모든 게 가리워져 있다 이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연방의회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시킨 문제가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거든요. 조금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언제부턴가 예. 저도 좀 이야기합시다. 예. 언제부턴가 시간 때문에요. 언제부턴가 그런 정치권이 정치를 할 일을 거의 안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빨리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요. 빨리 여야가 합의를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도 안보 정권이라는 것을 굴레를 가지고 가는 한 국정의 미래 과제, 무슨 창조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민주 민생은 야당과 서로 여야 간에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려면은 NLL 소모적인 논쟁부터 벗어나도록 참 이런 말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또 도와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또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록물 관리, 검찰 수사, 문재인 이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라든가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시스템을 믿고 따로 다른 차원에서 분리돼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변호사님. 예,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가 잘 진행되려면은 야당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견제 세력을 또 지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그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쯤에 북한에 잠입해서 밀봉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0월 달에 1심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1심의 사건이 그 386 그 간첩행위를 한 걸로 해서 수사를 국정원에서 확대하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던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직하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야당을 선뜻 지지하기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우리나라 전통 야당의 맥을 잇는 신익희, 조병옥, 장면 등의 훌륭한 정치인들의 맥을 잇는 그런 정당으로 되돌아간다면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야당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1심의 사건으로 그 계기가 됐던 사태의 최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 1심의 사건 처벌을 받고 나와서 2012년 총선 당시에 진보당 통진당의 정책위원장인가 뭐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조금 다른 각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행위로 인해서 통진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런 걸 좀 네. 감안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편안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지금 끝없이 이어지는 그 말 바꾸기와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좀 진심으로 정치를 해주시고 예. 진실을 위해서 좀 정치를 해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여당이 됐다가 집권당이 여당이 됐다가 야당이 됐다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네. 좀 더 나라를 위한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파문. 벌써 1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정치권도 대화록 정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